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방금 이 이혜수 선생님의 글을 봤지만 저는 저 글을 보고 제 친구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친구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집에 돈이 많다던가 이렇게 부잣집이었던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흙수저죠. 방송이나 뭐 TV에서는 이렇게 흔히 나오는 흙수저라고 하면은 보통 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뭐 집안이 가난해졌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흙수저라고 정의를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대대로 흙수저, 대대로 그냥 뭐 아들한테도 물려줄 게 없고 또 이 생각적으로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게 진짜 오리지널 흙수저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다 돌아보면은 제가 볼 땐 그 흙수저의 기준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특별하게 뭐 부자도 없었고 사업을 크게다가 망한 사람도 없고 사업을 아예 해본 친구들 아버지들도 없었고 그냥 철강 회사 다니고, 저희 아버지는 타이어 가게를 하셨었고 또 뭐 농사 짓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찍었던 이 사진의 주인공 친구는 저희들보다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어머님하고 이제 둘이 살았었는데 중학교 때쯤인가 이제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따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같이 유도부에 들어가서 유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제가 이제 다른 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잠깐 멀어졌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부터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같이 살다시피 하고, 나이가 들면서는 다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고 그러지만은 제가 한동안은 또 이혜수 선생님 책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혜수 선생님 책을 거의 한 10몇 권을 사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감동 깊게 와닿는 글귀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덮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20대 초반에 막 혈기왕성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다니고 이제 뭐 그럴 시기였었죠. 우리 친구들이 군대를 좀 빨리 갔다 오고 이 친구가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이제 혼자 남아있고 뭐 외로움도 타고 좀 그랬나 봐요. 어느 날 이제 군대제에서 친구들을 이렇게 봤더니 술고장 같은 것들이 엄청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술 먹다 보면은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그냥 횟집 가게인데 그 통유리를 그냥 다 박살낸 정도로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조금만 이게 돌아버리면은 지 승질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랑 한 10명씩 모여가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혼자 깽판 치고 한두 명씩 그렇게 깽판 치는 애들이 또 꼭 있죠. 그래서 이놈도 이제 거의 뭐 그런 부류였었는데, 나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외로움을 또 되게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좀 주목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좀 해보면은 배운 것도 사실 그렇게 없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모범생이나 그런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회 나와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뭐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몸으로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놈은 아주 일복이 터진 게 여름에는 그 밥보다는 코카콜라 음료수 매달 하역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그만두고 나와서 겨울에는 주유소에 들어가 가지고 겨울에 그 한참 기름 배달 다니는데 바쁜데 그렇게 들어가고. 아,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보면은 야, 너는 겨울하고 여름만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도 좀 한가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웃고 지내고 그러는데, 코카콜라라고 이제 회사를 다닐 때요.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논다고 그러고 좀 뭐 자기 말로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가오라 그러잖아요. 일본말 같은 거로 나서 좀 그렇긴 한데, 아, 그런 거 있다고 시내 버스 이런 걸 절대 안 타요. 걸어 다니면 걸어 다녔지. 근데 이제 한여름에 이제 코카콜라 그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몸으로 막 뭐 내리고 뭐 이런 일 하면 온몸에 땀에 막 다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주에서 거의 한 1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14km면은 보통 3시간, 4시간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할 게 없는 시절이라서 친구들이 이제 차도 있고 그러니까는 저도 있었고, 그러면은 한가 오거나 그러면 그 친구를 데리러 가요, 여주로. 그래서 여주를 데려가서 태워서 오고, 또 중간에 뭐 막 중간까지 걸어오면 막 60km, 7km까지 혼자 걸어오고 있고, 그럼 태워가지고 또 동네 와서 같이 놀고 막 이랬었는데, 3시간을 걸으면서도 땀이 젖어 있으니까 창피하다고 버스를 절대 안 타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오고.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른 친구 한 명이 오더라고. 그러더니 야, 요즘에도 거지가 돌아다닌다 그러는 거여서, 아니 어디 거지가 돌아다녀 그랬더니, 아우 태평이 다리고 차 타고 이제 다리 건너오는데 그 거지가 하나 걸어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시간을 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집에 이제
거의 14km 다 걸어오니까 뭐 땀에 흠뻑 젖었겠죠. 거지꼴을 일하다 왔으니까. 그 거지라고 그러는 게 이제 집에 다 왔던 그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흥기야, 식당 하니까 중국 쌀 같은 거 혹시 구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국 쌀을 왜? 그랬더니 뭐 얘기는 대충 안 하고 좀 싼 중국 쌀 구할 수 있냐고 뭐 이렇게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뭐 식당하고 이제 바빠가지고 대충 그렇게 끊었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듣다 보니까 누님도 혼자 되시고 이제 조카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누님하고 조카들하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생계를 꾸려 나가다 보니까 쌀값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하고는 이제 다 빵 터진 거죠. 야, 씨, 암만 그래도 중국 쌀을 먹냐고. 근데 이놈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이제 다 씁쓸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웃다가도 야, 이제 조카들 둘인가 그러는데 다 이제 혼자서 지가 그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데 다니면서 먹여 살리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한편으로는 그걸 웃으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좀 먹먹하죠. 혼자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조카들까지 챙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도 조카들 막 보험도 따로따로 들어놓고 지 월급으로 아주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바로 이 친구를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저는 그렇거든요. 일단은 저는 사진을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각적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눈에 담긴 하지만 이 글로 받은 감동을 갖다가 사진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솔직히 우리가 다 뷔페가 된 음식이었다. 근데 내가 너 지금 30대 초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하나둘씩 이제 철이 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자격증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시작도 할 때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써 있는 이 말하고 딱 얘가 살아가는 거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반 때에서는 썩고 부패된 음식이었었고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람으로서 발효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까? 근데 저는 항상 친구고 늘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야, 이래서 이 사진을 찍고 싶다. 사실 그때 이제 사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진 작가라고 막 뭐 심작가 그러기도 하고 전시를 했을 때는 어떤 놈은 야, 이거 1억짜리인데 내가 나중에 1억 주고 지금 100만 원 주고 사갈게. 그래서 처음에 액자를 사가지고 간 놈도 있었고 그래서 뭐 친구들 일하는 것도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엄청 많이 찍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거의 다 찍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친구도 야, 네가 이 옷을 좀 벗고 문신하고 있는 거를 찍자. 그래서 이거는 너의 발효가 되기 전에 부패가 되었었던 모습이다. 사실 지금 그 모습은 그렇진 않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꺼리낌도 없고 친구가 또 부탁하면은 또 바로바로 또 그런 걸 또 들어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사진을 찍게 됐는데 이 사진을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해순 선생님 책을 봤지만 제가 좋아하는 최미 선생님 또 인물 사진들 다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얘기, 스토리 그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해수 선생님이 글에 써있듯이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대를 잊게 만드는 일도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고단하고 힘들게 살다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사업을 하든 뭘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환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친구를 사진으로 찍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을 말로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뭐 사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내면에 제가 여태까지 말을 했던 이 친구의 일복이 터졌던 일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의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해수 선생님의 이 글을 읽고 바로 이 모델의 주인공은 이놈이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삶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아무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아니면은 또 힘든 일상이 있는지 고민거리가 있는지 큰 걱정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걱정거리가 오는 날도 있겠죠. 그럴 때 제가 드린 오늘 말씀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살아가는데 어떤 원동력이 되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으시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것처럼 좋은 책이나 좋은 음악이나 또 아니면 어떤 좋은 그런 영감을 주는 뭐 영화가 되든 어떤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감흥을 받았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한 번씩 해보시고 또 그걸 고민으로만 하지 마시고 사진으로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